안녕하세요. 코리아 풍수 지종학입니다. 오늘은 안산과 조산 등의 삭격에 대해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먼저 오형산의 성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형산은 목화토금수 5가지 산의 형태를 말합니다. 목형산은 나무처럼 우뚝한 모습이기 때문에 반듯하면 크게 이름을 떨치게 됩니다. 그러나 삐딱하면 유화독존의 고집불통입니다. 북악산은 엄지손가락처럼 우뚝 솟은 모습의 목형산이지만 봉우리가 동쪽으로 향하고 있어 경복궁과 청와대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목형산은 반듯해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화형산은 불의 성정으로 쇠를 녹이고 나무를 태우며 물을 끓여 없애고 흙을 사막으로 황폐화시킵니다. 일어날 때는 불꽃같이 흥하지만 망할 때도 불꽃처럼 흔적도 없이 사라지니 속성속패의 땅입니다. 이러한 화형산에서는 멀리 지나서 곱게 살을 벗어야 좋은 토를 만들게 됩니다. 토형산의 흙은 대지이니 모든 만물을 포용해 줍니다. 흙은 어머니 품속같이 편안하며 성품 또한 중후하고 인자한 곳입니다. 발흥은 더디지만 가장 오랫동안 발복을 유지하는 대기 만성의 땅입니다. 금영산은 마치 투구를 쓴 것 같은 형태이기 때문에 벼슬을 하거나 무장의 기질이 있습니다. 종처럼 생겼기 때문에 이름을 크게 떨치게 됩니다. 또는 노적봉이라고 해서 큰 부자가 나기도 합니다. 수형산은 흐르는 물과 같이 행동이 모관하지 않으며 쓰임에 따라 형태를 달리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수형산은 처세술이 뛰어난 성향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음택풍수에서 혀를 맺는 산은 금영산이 가장 유리합니다. 이때 봉우리는 반드시 높고 클 필요는 없으며 주위보다 약간만 높으면 됩니다. 안산론입니다. 안산은 청령백호 밖에서 전면의 바람을 막아주고 물이 곧게 빠져나가는 것을 막아주는 역할입니다. 주산에서 펼쳐진 청령백호가 혈압을 깊숙하게 감아주면 그 자체로 청령백호에 붙은 안산이기 때문에 따로 안산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청령백호가 교세하지도 못하고 안산도 없다면 전방으로부터 계곡풍이 발생하므로 김액은 바람의 무방비 상태이고 좌우에서 합수된 물은 곧고 길게 빠져나가게 됩니다. 안산의 소임은 혈압의 바람과 물의 직고를 막아주는 것으로 족하기 때문에 그러한 기능에 충실하다면 굳이 높게 있어서 답답함을 조장할 이유가 없습니다. 안산의 모습 또한 추하고 험한 형상을 하고 있으면 주인을 면전에서 욕보이고 능멸하는 것이므로 마땅치 않습니다. 모댁의 가정묘입니다. 안산이 얌전하게 정면에서 조응하고 있습니다. 안산은 두 손을 맞잡고 고개를 숙인 듯 절하는 것 같아야 합니다. 모댁의 정중산에서 안산입니다. 모습이 단아하고 높이가 적당할 뿐 아니라 정남향입니다. 종중산에서는 이런 자리가 가끔 비어있는 경우가 있는데 화려한 것을 탐하기 때문입니다. 안산은 높으면 눈썹과 가지런하고 낮으면 가슴에 응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눈썹보다 높으면 혀를 억누르는 모습이니 불편하고 가슴보다 낮으면 바람을 막을 수 없기 때문에 안산의 역할을 못하게 됩니다. 사진은 일제가 경복궁 근정전 앞에 조선총독부 건물을 높게 지어 왕실을 탄압한 사례입니다. 일제는 풍수를 역이용한 것입니다. 윤관장군묘 안산은 반듯한 책상 같습니다. 이러한 형태를 눈썹을 닮았다고 해서 아미사라고 하는데 여자가 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부석사 무량수원 안산 또한
단아한 모습입니다. 무량수전은 다른 정각들과 달리 안산을 바라보고 좌향을 정했습니다. 마치 부부가 다정하게 마주 앉은 듯한 모습입니다. 봉정사 극락전 또한 무량수전 안산과 닮았습니다. 이것을 보면 세계문화유산 부석사와 봉정사는 풍수 논리에 의해 터를 정하고 좌향을 정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진주 하륜선영입니다. 이곳은 하륜이 직접 정한 곳으로 조부와 부모님을 모신 곳입니다. 그러나 토질이 거칠고 험할 뿐 아니라 안산이 높아 고개를 지켜 들어야 할 정도입니다. 바로 이웃한 곳에는 자신의 묘도 있습니다. 하륜의 풍수 안목에 대해 의문이 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모 국회의원이 2000년대 초 부모님 묘를 예산으로 이장합니다. 그러나 안산이 높을 뿐 아니라 깊은 골이 진 모습입니다. 이곳으로 묘를 옮긴 뒤 선거에 낙선하고 여러 우환이 잇따르게 됩니다. 참고로 이 묘는 관용대를 돌리던 사람이 정해준 곳으로 묘 앞에 둔덕을 쌓아 파구를 조성한 형태입니다. 풍수가 아이들 소꿉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유치하기 짝이 없습니다. 마을 앞산에 추하게 골이 진 형태입니다. 마을 사람들 중 남자가 일찍 죽어서 과부가 많다고 합니다. 한음 이덕형 묘입니다. 묘는 웅장한 조산을 비스듬히 바라보며 서향으로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묘 앞으로 물길이 1.5km 길게 직수로 빠져나갑니다. 아마도 물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좌향을 약간 튼 것 같은데 그런다고 물길의 흉함이 길하게 바뀌지 않습니다. 물이 길게 빠지는 곳에 안산이 없고 명당이 지나치게 넓다면 후손의 집안이 기울게 됩니다. 더욱 두려운 것이 안산이 없는 것이니 생활이 반드시 어려울 것이다. 안산이 없으면 물이 빠져나가고 바람이 치게 되니 풍파가 따르게 됩니다. 상주의 사례입니다. 다음은 묘 주인이 자신의 부모님 묘를 제게 소개하는 겁니다. 주사는 삼태봉으로 우뚝하고 청령백호는 유정하게 감아주었으며 안산이 얌전하고 조산이 삼길육수를 이룬 남양의 명당입니다. 사진은 묘에서 바라본 안산입니다. 그러나 안산이 배를 내밀고 있으니 안산이 등을 보이고 있는 형태입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3년 만에 잘나가던 사업체가 망하게 되었는데 부도가 난 원인이 가장 믿고 의지하던 직원이 회사 돈을 횡령하고 도망갔기 때문입니다. 그 후 7년 만에 이장을 하려 파보니 묵직한 황골이었으며 마치 기름을 칠한 것처럼 윤기가 났다고 합니다. 이것을 보면 황골은 명당이고 발벅이라는 등식은 역시 성립되지 않음을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삼길육수란 혈 주변 각각의 방위에 빼어난 봉우리가 있는 경우 큰 명당이 된다는 겁니다. 삼길은 진, 경, 해, 방위이고 육수는 간, 병, 신, 손, 태, 정, 방위에 수려한 봉우리가 있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내 몸이 부실한데 이웃이 아무리 좋은들 무엇하겠습니까? 삼길육수를 억지로 구해서 무엇하리요? 혈이 바르고 참된 것은 자연스럽게 말없이 이루어진다고 했습니다. 그림은 방금 전 상주의 지형도입니다. 인평대군 묘입니다. 이곳은 조선 중기 이의신, 박상의, 박자우, 섭정국 등이 혈의 좋고 나쁨에 대해 조정에서 치열한 논쟁을 벌이던 곳입니다. 이의신은 교화천도론을 주장한 풍수이고 박상희는 이항복묘를 점연해준 풍수인으로 두 사람 모두 망실 소속이었습니다.
그들의 주장과는 관계없이 우리의 관점에서 묘토의 진위를 살펴보겠습니다. 묘를 살필 때는 원칠근삼하라고 했습니다. 멀리서 7번 보고 가까이서 3번 보라는 뜻이니 멀리서 살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멀리서 본 주사는 봉우리가 갈라진 모습입니다. 그로 인해 묘 가까이 험한 골이 생겼습니다. 주산이 부실하니 묘까지 이어진 용맥의 상태도 넓게 퍼진 상태입니다. 용맥이 넓게 퍼진 곳은 기가 흩어지니 혀를 맺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인평대군묘 안산입니다. 백호가 길게 뻗어와 안산은 형성했으나 고개를 돌려 등을 진 형태입니다. 묘 입장에서는 안산이 돌아앉은 것이 되므로 불리합니다. 어느 시대건 간에 풍수의 진위 논쟁은 끊임이 없었지만 풍수지리가 가장 왕성했던 시기에 그것도 조선의 풍사들 중에서 손꼽히는 인물들의 안목을 엿볼 수 있는 기회였기에 실망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자리가 좋다고 평한 사람이나 흉하다고 말한 사람이나 모두가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는 근거와 논리적 전개 없이 추상적인 말과 글로써 접근할 뿐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왕릉인들 올바르겠습니까? 조선의 국군이 풍수와 벼슬아치들의 곡학아세로 인해서 암울한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조산입니다. 혈에서 가깝고 작은 것을 안산이라 하고 멀고 높은 것을 조산이라 합니다. 즉 청룡백화와 안산을 제외한 전면의 모든 산을 조산이라 부릅니다. 고서에서 말하기를 상사송다 기지되어 하사수밀 기지구라 했으니 위에서부터 많은 산을 보내주어야 대지가 되고 아래 삭격들은 빈틈없이 막아주어야 발복이 오래 간다고 했습니다. 조산은 수려한 것을 상격으로 치는데 뭇산들에 비해서 특이하게 빼어나고 단정한 모습을 말합니다. 혈은 산 중에서도 으뜸되는 존귀한 것이기 때문에 천연적으로 주위에 따르며 시종하는 산들이 많은 겁니다. 용과 혈이 이미 참되었다면 전후좌우의 산이 자연스럽게 응해준다고 했습니다. 이건 묘의 조사는 마치 꽃봉오리 같은 모습으로 혈과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의성 오국화 묘입니다. 전면에 수많은 봉우리가 있어 장관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계유씨 시조묘 또한 조산이 아름다운 곳입니다. 동구릉 내에 있는 숭릉 또한 조산이 수려한 형태입니다. 윤신달 묘에서는 조산이 겹겹으로 둘러주었습니다. 김성우 장군묘는 빼어난 봉우리를 바라보며 자리했습니다. 윤세영 회장 선영에서도 조산의 봉우리가 웅장합니다. 삭격의 삼길은 첨, 원, 방정이라 했습니다. 첨은 문필봉이니 학자가 많고 원은 노적봉으로 부자가 나며 방정은 중화민이 인물이 난다고 해석합니다. 강맹경 묘에서는 백운봉이 빼어난 문필봉입니다. 그러나 정작 이곳묘는 용맥이 부실한 상태니 전탐후실의 대표적 경우입니다. 영양 주실마을에서는 조지훈을 비롯해 많은 문인과 학자가 배출됩니다. 조지훈 생가 앞에는 문필봉이 있는데 문필봉 끝이 뾰족한 것으로 보아 조지훈의 필설 또한 예리하고 날카로울 것이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경남 삼청에 가면 특이한 묘가 있습니다. 묘를 빙 둘러가며 12지신상을 배치했습니다. 묘는 전방의 문필봉을 바라보며 좌향을 정했습니다. 조선 중기 때 풍수로서 이름을 날린 남사고 묘입니다. 묘는 문필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필봉이 바위로 험해서 썩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문필의 봉우리가 날카롭고 예리하면 모든 복이
따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경주 채부잣집을 이끈 최진립 장군 묘는 노적봉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묘 이후 영남지방 최고의 부를 유지하면서 노블레스 오블리주를 실천한 명문가입니다. 양평에 자리한 윤순길 묘는 칠읍산을 바라보며 좌향을 정했습니다. 칠읍산은 금영산으로 노적봉으로 부르기도 합니다. 이인재 의원 부친묘는 멀리 알토란 같은 봉우리를 바라보고 자리했습니다. 그러나 이 묘는 모친묘 곁으로 이장합니다. 유경수 여사 생가 뒤편 산은 방정한 모습입니다. 이와 같은 형태를 토영산이라 하고 일자문성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구미 천생산도 토형산입니다. 풍수고전 인자수지에서는 이와 같은 형태를 관모와 닮았다고 해서 극히 귀하게 여깁니다. 박정희 대통령 선영에서는 천생산이 바라 보입니다. 그러나 묘 앞 험한 바위로 인해 기둥이 상반되는 곳입니다. 천마산은 봉우리 한쪽이 높고 다른 한쪽은 낮아 말잔등 같은 형태를 말합니다. 말을 타는 모습으로 귀하게 여기는데 남쪽에 있으면 더욱 길하게 여깁니다. 말이 자기의 방위에 자리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마상귀인은 말에 사람이 탄 모습입니다. 이때는 양쪽 봉우리보다 가운데 봉우리가 높아야 합니다. 이를 인구마저라 합니다. 그러나 가운데 봉우리가 낮으면 규봉이 되므로 오히려 흉하게 됩니다. 이곳은 오정방 고택의 안산으로 실제로 수많은 인재를 배출하게 됩니다. 고축사입니다. 토형산의 양끝이 솟은 형태를 말합니다. 양끝이 짧은 것은 고축이라 하고 긴 것은 전축이라 합니다. 근대에는 영상사라고 하여 귀하게 여깁니다. 사진은 남양주에 있는 예빈산으로 견우와 직녀봉이 솟은 고축사입니다. 이곳은 김정필 총재 좁은 묘에서 바라보이는 전축사입니다. 아미산은 눈썹 같은 형태 또는 반달 같은 모습입니다. 장원필입니다. 토영산 뒤에 문필봉이 빼어나게 솟은 형태로 장원급제하여 이름을 크게 떨친다는 산입니다. 진전필은 뾰족한 산줄기가 물 흐름과 반대로 오르는 형태를 말합니다. 횡재하여 거부가 되고 극히 속발한다고 합니다. 본신 진전필은 청령백호에서 파생된 것이고 외래 진전필은 바깥산에서 이어진 형태를 말합니다. 이번에는 8가지 흉한산을 살펴보겠습니다. 사, 충, 파, 규, 앞, 반, 주, 단 형태를 말합니다. 먼저 사와 충은 비슷한 형태입니다. 사진은 남양군묘 청령입니다. 가늘게 이어지던 산줄기가 불현듯 머리를 고추 세우고 남양군묘를 노려보고 있습니다. 더구나 산끝이 험한 암석으로 흉한 모습입니다. 청령백호는 혀를 보호하는 것임에도 자기 본분을 잊고 오히려 혀를 능멸하는 꼴입니다. 험한 암석으로 이루어진 산이 뾰족하게 집을 찌르고 있습니다. 들어가는 사람마다 죽거나 다치거나 혹은 망하는 등 우환이 그치지 않습니다. 크고 험한 바위가 집 옆구리를 치고 있습니다. 경매로 나왔으나 좀처럼 팔리지 않던 집입니다. 파는 도로나 석산 등으로 부서지고 파괴된 산을 말합니다. 이런 산이 집이나 묘에서 보이면 흉합니다. 산이 파괴되면 사람에게 슬픔이 닥친다고 했습니다. 온양 설화산입니다. 석산이 생기면서 인근 마을 사람 10여 명이 죽거나 다치게 됩니다. 갑자기 산이 무너지는 것이 보이면 우연한 화가 반드시 생긴다고 했습니다. 금호그룹 선영입니다. 공교롭게도
정면의 산이 석산으로 파헤쳐지면서 여러 문제가 발생합니다. 규봉입니다. 산줄기 뒤에서 작은 산이 넘겨다 보는 모습으로 도적봉이라고 합니다. 비유하면 도둑이 담장 너머에서 고개만 내밀고 집안을 엿보는 형상입니다. 규봉의 범위는 앉으면 안 보이고 서면 보이는 모습을 말합니다. 안산에 보일 듯 말 듯한 규봉이 있으면 불행한 일이 그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김포 장릉입니다. 장릉은 인조임금의 부모님 묘입니다. 우측에 규봉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곳에 묘를 쓰고 10년 후 조선의 역사 중 가장 치욕적인 병자호란을 당하게 됩니다. 양주 회암사지입니다. 무학대사와 이성계가 머물던 회암사 대웅전에서 보면 뒤편에 규봉이 있습니다. 당시 전국 최대 규모의 사찰이었으나 허무하게 불타 폐허가 됩니다. 대웅전이 좀 더 뒤쪽으로 가던가 아니면 앞으로 나오면 규봉이 되지 않았을 겁니다. 주산 뒤에 규봉이 있습니다. 규봉은 전후좌우 어디에 있어도 마찬가지지만 주산 뒤에 있는 것을 가장 흉하게 여깁니다. 앞은 주변이 높아 억누르는 모습입니다. 특히 혈 앞이 높으면 무엇을 해도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곳 묘는 묘 앞이 높을 뿐 아니라 깊은 골이 많습니다. 반은 청룡백호, 안산 등이 묘를 감싸지 못하고 등진 형태를 말합니다. 김포 장릉은 청룡과 안산이 등을 지고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규봉까지 있으니 흉지의 종합 세트입니다. 주는 산이 도망가는 형태입니다. 동작동 국립묘지에서 백호는 곧게 뻗어 현충천과 함께 도망가는 모습입니다. 그러므로 국립묘지 입장에서 보면 백호가 등을 진 형태입니다. 태전필은 산줄기가 뾰족하게 되어 물 흐름을 따라가는 형태입니다. 진전필과 반대되는 산입니다. 집이나 묘에서 태전필이 보이면 모든 재산을 순식간에 잃고 망한다는 최악의 산입니다. 전형적인 태전필입니다. 두 줄기 강물이 합수되어 빠지는 곳에 산줄기도 부처럼 뾰족하게 생겨 물을 쫓아갑니다. 묘지 앞 태전필입니다. 하천 옆에서 물을 쫓아가는 모습입니다. 묘에서는 숲에 가려 보이지 않지만 마찬가지입니다. 이곳 묘 후손은 얼마 전 큰 사건에 연루되어 구속됩니다. 태전필은 물가에만 있는 건 아니고 산에도 있습니다. 결국은 물로 간주하므로 이곳 산줄기는 물을 따라 쫓아가는 형상입니다. 이곳 묘는 이회창 총재 부친 묘인데 지금은 이장한 상태입니다. 이번엔 끊어진 산입니다. 마을 뒤편에 도로가 생기면서 산줄기가 끊어집니다. 그 무렵 마을에서는 사람이 죽고 다치는 일이 연속으로 벌어집니다. 고갯마루 지형입니다. 이 마을에서는 남자가 환갑을 넘은 사람이 거의 없다고 합니다. 결항산은 산줄기가 간으로 지면서 사람의 목처럼 생긴 걸 말합니다. 이러한 산이 집이나 묘에서 보이면 흉할 뿐 아니라 그곳에 집이나 묘가 자리하고 있어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타 흉사입니다. 매천필은 산 봉우리 끝이 갈라진 형태입니다. 하늘을 향해 욕을 한다는 의미이니 극히 흉하게 여깁니다. 이것 봉우리도 산 끝이 갈라진 모습입니다. 이런 봉우리가 보이면 관직을 해도 부정이 많아 삭탈관직 당한다고 합니다. 매천필이 보이는 곳에 집이나 묘를 정하는 것은 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 포양산은 청룡백호 내에 있는 독산을 말합니다. 큰 산이 작은 산을 품고 있는 것으로 남의 자식을 기른다고 합니다. 또 병을 키우는 모습이고 낙태와 안질이 잦다고 말합니다.
간혹 이와 같은 형태를 안산이라고 하는데, 안산은 청령백호 밖에 있는 것이고 포양산은 청령백호 내에 있는 독산을 말합니다. 안산과 포양산을 혼동 마시기 바랍니다. 흥군산은 추하고 험한 골이 많은 형태를 말합니다. 요즘은 형군사로 부르기도 합니다. 흥군사가 앞에 있으면 자손에게 음행이 많다고 합니다. 이러한 곳 아래 살거나 혹은 바라보여도 불리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묘소 앞산에 깊은 골이 져 흉한 모습입니다. 마치 흉기로 상처를 당한 것 같습니다. 이런 곳은 집이나 묘나 모두 불리한데 특히 전면에 보이는 것이 흉합니다. 결국 이곳 묘는 다른 곳으로 이장합니다. 절선사는 절맥지라고도 합니다. 용맥 밖에서 파생된 산줄기를 말합니다. 황금비 묘 밑에서 화살표 지점이 절맥되었는데 실제로 묘 이후에 몰락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조만영 묘입니다. 주령 밖에서 파생된 산줄기에 묘가 자리했습니다. 만약 이곳이 주령이 되려면 C 지점에서 봉우리를 일으켜 힘을 보내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이곳은 C 지점에 봉우리가 없습니다. 공교롭게도 이묘 이후 절손됩니다. 안산에 대한 고전입니다. 안산은 부부가 맞이 앉은 것 같다. 혈이 남편이면 안산은 부인에 비유합니다. 멀리 있는 수려한 천만산이 나의 몸 가까이서 둘러준 하나의 안산만 못하다. 멀리 있는 산보다 가까이 있는 산이 훨씬 소중하다는 의미입니다. 안산에 골이 많은 것은 묘나 집에서나 모두 흉하다. 동편에 수려한 조산이 있으면 서쪽에 반드시 참된 혈이 생기게 된다. 빼어난 산이 있으면 그에 걸맞는 혈처가 있게 마련입니다. 용과 혈이 우선이고 사격과 물길은 그 다음이다. 주변 사격도 좋아야 하지만 모든 기륭은 용과 혈에 달려있다는 뜻입니다. 안산은 얼굴이 깨져서는 안 되고 조산은 머리가 깨져서는 불가하다. 안산과 조산은 봉우리 형태가 파여진 것 없이 깨끗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혈 곁에 따르는 산이 많으면 땅은 더욱 대지가 된다. 조산이 첩첩일수록 혈의 가치가 크다는 말입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만 못하다. 터에서 보이지 않는 산도 영향을 준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것만 따지지 말고 혈 주변을 상세히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귀하지 않은 것은 보이지만 귀한 것은 보이지 않는다. 귀한 산은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으면서 도움을 준다는 의미입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 안산과 조산 등의 삭격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용이 참되고 혈이 바른즉 흉사가 반대로 길하게 되고 용이 천하고 혈이 바르지 못하면 길사도 오히려 흉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러한 삭격은 기둥화복 추리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으니 주변 산들을 자세히 살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